자, 허이. 제가 오늘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 보시면 2차 함수 그래프가 있고요. 그리고 직선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두 함수고요. 그 두 함수가 접한다 이런 표현을 준 겁니다. 접해요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아래로 블록으로 하나 그려져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기에 보이는 이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뭐 대강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이런 함수일 텐데, 그 두 개가 접한다는 얘기는 교점의 입장에서 보면 교점이 몇 개다? 한 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가 접한다 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접할 때를 우리가 함수에서는 접할 때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보통 이 함수를 전부 다 어디로 끌고 와서 푼다, 문제를? 방, 정, 식으로 끌고 와서 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두 함수의 입장에서 교점이 한 개인 상황을 방정식에서는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얘네들은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같다라고 놔서 우리는 먼저 뭘 만들고 방정식, 두 개가 같다라고 하는 방정식을 먼저 만들어주고, 그걸 왼쪽으로 넘겨주시면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에 x 플러스 b 마이너스 2는요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이 방정식에서 중근을 가져야만 지금처럼 교점이 몇 개 된다? 하나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다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중근이 2였다. 그럼 여기에서 이 x좌표가 2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맞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식은 1, 3 이렇게 나왔다면 얘 같은 경우는 교점이 두 개가 돼야 되고 그 x좌표 두 개가 뭐야? 1, 3이다 이런 의미였다고. 그죠? 다시 한번 함수에서 접하는 건 교점이 하나고 걔는 방정식으로 데리고 오면 무슨 근 가져야 된다고? 중근 가져야 된다고. 오케이? 자, 그럼 판별식 쓰시면 되죠. 너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4 곱하기 너 이거니까 마이너스 4b 플러스 8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시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마이너스 4b 플러스 9는 0입니다 라는 식이 하나가 나오죠. 됐나요? 자, 그런데 딱 보니까 문자가 몇 개? 두 개. 그러면 식이 하나 더 필요한 거 맞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식, 두 번째 식을 또 찾으셔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디서 접한대? 1,2에서 접한대. 그러니까 이 점 좌표가 뭐란 뜻이야? 1,2란 뜻이야. 아이, 판별식 괜히 썼다. 에헤이. 아, 선생님 바보같이 풀었네. 에헤이, 참. 자,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냥 여기서 이렇게까지 안 해도, 뭐 이거는 이제 공부했다 치고 그냥 답만 빨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2를 지난다는 거 가지고 식 두 개가 다 나오네요, 사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무슨 뜻이냐? 이 1이라는 값은 x좌표죠? 그러면 y좌표는 얼마? 2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1,2는 어디다 대입해서? 이 함수에다 대입해서 첫 번째 식을 만드시면 됩니다. y에다가 2 이렇게 대입하고요. x에다가 1 대입하면 저 식은 무조건 뭐 할 수밖에 없다? 만족할 수밖에 없다. 그럼 여기에 보이는 2가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얼마입니다? 0입니다. 이런 식이 일단 하나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 접점의 x좌표가 1이잖아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교점에서 x좌표가 1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교점에서 x좌표가 1이란 얘기는 여기 보이는 이 방정식이 뭐란 뜻이야? 중근으로 1을 갖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방정식에서 실근이 함수의 입장에서 보면 교점의 무슨 좌표니까? x좌표니까 지금처럼 교점의 x좌표가 1이란 얘기는 방정식에서의 실근이 1이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는 거 맞죠? 그럼 사실은요, 이것도 뭐 얘까지도 안 해도 됐네요. 이게 뭐야? x-1의 제곱이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왜냐면은 1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저 방정식은 1 x-1을 두 개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럼 그 식 자체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된답니다. 그럼 여기서 ab가 다 나오네요. 얘랑 누구랑? 마이너스 2랑 같아요 인 거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다. 그럼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3이고 a는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자, 그리고 b 마이너스 2는 얼마다? 1이다 인 거니까 b는 3이에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두 개 더해서 6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에이 저것도 괜히 했어 그죠? 저 하나만 끝나네. 자, 정리할 건데 뭐 예를 들어서 A로 한번 해보겠다. 뭐 어차피 둘 다 2차니까 아무거나 하시면 되죠.
A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겠다라고 하면 너는 여기다가 B, 너는 여기다가 플러스 1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번 A 이렇게 적으면 여기는 B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그리고 A 없는 너는 여기다가 B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하고 딱 봤더니 이 안에 공통으로 왠지 B 플러스 1이 있을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해보면 B 플러스 1에 B 마이너스 1이고요. 너 같은 경우는 B 마이너스 2에 B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니까 B 플러스 1로 얘네들을 다 뭐 해버려? 묶어버립니다. 그러면 남는 게 오른쪽에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에 A 플러스 B 마이너스 2다 까지 나오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이는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또 되거든요. 보통은 이쪽이 이제 곱이 와야 되고 이쪽이 좀 합이 와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B-2 곱하기 1이다 이런 식으로 봐주면요. 이 합이 되게끔 하려면은 A 붙여주고 두 개 부호 플러스 이렇게 가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곱한 게 B-2의 A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곱한 게 플러스 1A 이렇게 될 거니까 두 개 더해주면 B-1의 A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B 플러스 1에 A 플러스 B-2의 A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정의가 돼서 다 몇 번이야? 그러면? B 플러스 1 일단 니은 맞고요. AB 더하기 A 이건가 보다. 디귿 보시면 AB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잘 보면 얘네 둘 곱한 거 아시죠? 이쪽에 곱한 거니까 얘도 인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얘는 A로 묶으면 B 더하기 1 더하기 B 더하기 1인데 다시 한번 B 더하기 1로 묶어보면 A 더하기 1 곱하기 B 플러스 1인 거니까 이거 두 개 곱한 것도 우리는 인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우리는 인수다. 자, 보세요.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자, 2차 함수 fx고요. f2와 f-4가 같아요. 이렇게 줬다고. 명균아, 틀리면 넌 우리 반에 어떤 이름에 어떤 먹칠을 하는 거야 지금. x는 뭐다? 마이너스 1이 뭔데? 대칭축. 자,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 뭐라고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대칭축이 누구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고. 됐죠? 자, 마이너스 1에서 대칭축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럼 대칭축에서 마이너스 1이란 얘기 자체는요. 여러분들 보시면 함수에서 보면 이야, 뭐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여기가 뭐다?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뭐 그거 가지고 알 수 있는 사실은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런 것도 알 수는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가 3이다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 x축과 한 점에서 만나거든. 이렇게 줬다고. 그럼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내가 x축을 이렇게 그었을 때 x축하고 여기 보이는 2차 함수하고 뭐 교점이 한 개입니다. 뭐 이런 뜻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그걸 한글로 뭐라고 해? 접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자, 그럼 다시 함수에서 교점이 한 개다를 우리는 항상 어디로 끌고 와서 봐야 돼? 함수에서 봤을 때는 항상 끌고 오는 건 방정식으로 끌고 와서 푼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방정식으로 끌고 오는데 여기 보이는 fx는 그냥 fx다 이렇게 쓰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보이는 이 친구 x축은 우리가 함수에서 보면 뭐니까? y는 0인 거니까 방정식으로 데리고 오면 fx는 뭐다? 0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함수에서 교점이 하나다라는 말은 방정식에서 보면 뭐라고? 그 두 개가 중근을 가져요 이런 뜻이라고. 다시 이쪽이 좀 잘 안 되면 큰일 나는데 다시 함수에서 교점이 몇 개면? 한 개면 여기서는 무슨 근을 가져야 돼? 중근을 가져야 돼. 만약에 함수에서 교점이 두 개면 방정식에서는 근이 몇 개? 두 개다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러면은 두 근이니까 교점이 두 개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처럼 판별식이 뭐 예를 들어 0이다 이러면은 지금처럼 교점이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바꿔서 많이 풀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야? 이 단어에서 가장 큰 핵심은 함수를 어디로 끌고 와서 봐야 된다고? 방정식으로 끌고 와서 봐야 된다고. 이게 제일 중요해. 거꾸로 이 단원에서는 방정식을 또 어디로 데리고 와서 볼 줄 알아야 된다고? 함수로 끌고 와서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이게 안 되면 나중에 진짜 고생한다 계속 얘기하죠? 어이? 약간 돼요?
자, 그래서 나는 함수를 방정식 끌고 와서 봤고요. 다시. 자, 그런데 그렇게 하고 봤더니 엄마 교점 x좌표가 누구야? 마이너스 1이야. 맞지? 그럼 여기서 식은 누구야? 마이너스 1이야. 돼요?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1로 무슨 근? 중근 가진다는 거 이해됐을까요? 그러니까 이 fx식 자체는 식이 생겨먹기를 어떻게 생겼을 거다?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져. 그지? 근데 이게 두 개 있으니까 x 플러스 1에 뭐? 제곱을 인수로 가집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아직 누구는 모른다. 최고창의 개수는 모른다. 인 거니까 fx는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진 fx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따라왔을까요? 근데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함수값 하나가 필요한데 결론은 여기 보면은 f2랑 f-4가 뭐다? 3이다니까 둘 중에 하나 쓰죠. 저는 f2가 3이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x에다가 2 이렇게 대입하면 f2는 여기다가 a 곱하고 2 대입하면 3의 제곱이니까 뭐가 돼요? 9가 됩니다. 근데 그 값이 얼마여야 되니까? 3이어야 되니까 결국에 a 값은 얼마더라? 3분의 1이더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그래서 완성한 fx는 뭐다? 3분의 1의 x 플러스 1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근데 뭐 구하래? f1 구하래? 그럼 f1은 3분의 1의 2의 제곱이니까 4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답은 3분의 4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나 대칭축이 뭔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제가 빠르게 정리 한번 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꼭 보세요. 나 알겠다. 그럼 좀 쉬고 계셔도 됩니다. 자, 이 참수에서 우리가 대칭축을 표현하는 좀 방법을 여러 개 보여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y는 x-1의 제곱 플러스 2라는 함수를 좀 보면 꼭지점이 1,2라서 x좌표가 1, y좌표가 2를 그냥 이렇게 표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는 대칭축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생긴 선이라고 부르고 이걸 x는 1 이렇게 부르면 이걸 이 참수에 뭐라고 부른다? 대칭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대칭축은 당연하겠지만 꼭지점에 무슨 좌표랑 같을 거다? x좌표랑 같을 거다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대칭축을 알면 꼭지점의 x좌표를 알고 x좌표를 알면 대칭축을 아는 것과 같다. 이 둘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y좌표는 2다. 뭐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대칭축을요. 우리가 실제로 함수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뭐라고 쓰냐면 지금처럼 대칭축이 1이라면 이렇게 씁니다. f1 더하기 x랑 f1-x라는 이 식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러면 이 말 자체가 모든 실수 x에서 성립하면 이 말 뜻이 뭐다? x는 1이 대칭축이다 라는 말과 동의어다 라고 읽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못하면 큰일 납니다. 에?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렇게 생긴 식 모든 실수 x에서 이렇게 생긴 식이 성립한다면 그 말이 1은 대칭축이다 라는 말인데 일단 여러분들은 첫 번째 이게 왜 그런 식으로 쓰인지 이해하시면 되고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그게 이해가 되면 두 번째는 저거의 변형 버전도 보여드릴 거야. 그래서 그걸 다 정리한 다음 딱 보자마자 대칭축인지 알아먹을 수 있으면 끝입니다. 됐나요? 이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 뭐부터 한다고? 이게 왜 1에 대해서 대칭축인지부터 설명을 해줄게. 잘 봐요. 내가 x축을 하나 이렇게 그으면 이 x좌표가 1이라는 건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럼 생각. 1을 기준으로 내가 1을 더해. 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요? 2가 되는 거 맞아? 자, 1을 기준으로 1을 더하면 2입니다. 그럼 2에서부터 쏘겠습니다. 와! 그래서 그 쏘네를 y축에 탁 맞춰요. 됐어?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f2라고 부릅니다. 괜찮나요? 자, 그럼 반대로 1만큼 반대로 가서 빼기 1합니다. 그럼 여기는 얼마? 0입니다. 그럼 1에서 1을 빼면 0 되는 거 맞죠? 그리고 나서 쏘세요. 그러면 탁 맞아서 y축에 내리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f0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당연히 대칭관계면 둘은 뭐 해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이해돼요? 자, 두 번째 1을 기준으로 이번에는 두 칸 갑니다. 1 플러스 2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3이 됩니다. 그럼 3에서부터 쏘세요. 빡! y축에 내리면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f3 이렇게 부른다고. 자, 이번에는 1에서부터 마이너스 2를 뺍니다. 자, 2를 빼는 거죠?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쏘세요! 와! 아이고야. 좀 비틀어졌다. 모르겠다. 자,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f-1이라고. 이 무조건 두 개 뭐해? 같아, 이 얘기야. 됐어? 그러면 대칭축이 1이면 저건 무조건 다 같은 거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1에서부터 어떤 값을 더하세요. 자, 그리고 쏘세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1 플러스 x를 쏴서 대응시킨 값이라고 f1 더하기 x라고 부르고요. 얘에서 마찬가지로 쏘세요 해서 반대로 이렇게 쏴주잖아. 그 길이만큼 반대로 가면 여기를 우리가 1-x라고 합니다. 그러면 1-x를 쏴서 맞추면 그 두 개가 f1-x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가 같다라는 뜻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되나요? 그런데 이게 표현이 이런 거야. 봐봐. 같은데 x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다 같음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1 집어넣어도 되고 2 집어넣어도 되고 3 집어넣어도 되고 100 집어넣어도 되니까 이게 다 성립한다면 무조건 얘네들은 1 기준으로 좌우 함수값이 뭐일 거다? 대칭일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보이는 이 식 자체의 의미는 뭐다? x는 1에 대해서 대칭축을 가져요 이런 뜻이라고 보면 돼. 돼요? 괜찮아요? 자, 당연하겠지만 x에다 그럼 뭐 넣어도 된다? 저 식은 1 넣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f2는 f0이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당연하겠지만 x에다 뭐 넣어도 돼? 2 넣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f3은 뭐다? f-1이다 이렇게 읽어도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뭘 넣어도 다 되니까. 지금 1번까지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상한 짓을 합니다. 짜증나는데 요! 왜 괜찮아? 다 알고 쓰시는 거지 지금? 아니야? 왜 명기지게 대답 보고 동현 괜찮아요? 이거 이따 가가지고 모르면은 내가 가가지고 또 가르쳐 준다. 잘 봐야 돼. 자, 근데 잘 봐야 돼. 그래. 봐봐. 자, 그런데 말입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딱 깔끔하게 쓰면 너무 좋잖아. 1 플러스 x, 1 마이너스 x, 1에서 x만큼 더한 거, 1에서 x만큼 뺀 거에서 같으면 1이 대칭축이야. 너무 편하잖아. 그치? 이 나쁜 놈들이 이거를 이렇게 그대로 쓰지 않고 자꾸 이런 짓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1 막 이런 걸 넣습니다. 왜냐면 뭘 집어넣어도 성립하니까 뭐 이런 문자를 막 바꿔도 되거든요. 그럼 x 대신에 만약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넣게 되면 얘는 뭐가 되냐면 식이 f의 x다 이렇게 바뀌고요. 여기다가 다시 x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식이 뭐 이렇게 빼기 x 너는 2가 되죠. 그래서 2 마이너스 x 이렇게 식이 되니까 이걸 또 이렇게 써요. f의 2 마이너스 x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걸 또 보고서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1이 대칭축에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 돼요? 자, 가요. 이런 것도 합니다. 선생님 그만해 막 이러면 안 돼요. 이게 다 나오는 표현이에요.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넣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넣으면 얘는 f에 뭐가 되고 2 플러스 x가 되고 너는 x 플러스 1 넣으면 여기다 x 플러스 1을 빼는 거니까 1 빼기 1 지워지는 거 맞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된다고? f 마이너스 x가 된다고. 됐을까요? 그럼 이 식을 봐도 대칭축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너무 헷갈려. 모양이 너무 다르고 이렇게 생겼으니까 우리는 이걸 보고서 어떻게 대칭축인지 알아내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찬히 여기서부터 좀 찬찬히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하고서 얘를 조금만 봐주세요. 이 식 모양을 조금만 보면 돼. 조금만 관찰하면 규칙이 있어. 보라고. 자꾸 선생님을 보면 안 돼. 보고 싶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 보면 안 되고 얘를 보여야죠. 얘. 근데 물어본다. 선우 이거 몇 번째 이거? 2번째지? 아니 이거 3번째 걸 아마? 근데 3번 했을 거 아마? 오늘까지 하면? 모르겠어요? 난 3번 했어. 다시요. 이 식도 x는 1에 대해서 대칭축이고 이 식도 x는 1에 대해서 대칭축이고 얘도 1에 대해서 대칭축인데 이걸 어떻게 보면서 뭔가 좀 규칙이 없을까? 봐야 된다고. 규칙이 없을까? 이렇게 봐야 된다고. 보여요? 선생님 빨리 얘기해 주세요. 이러지 말고 니네 봐. 응? 자, 한다. 첫 번째 규칙. 플러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x 마이너스 x 보여요? 자, 두 번째 규칙. 더하잖아? 합이 얼마? 2. 더하면 합이 얼마? 2. 더하면 합이 얼마? 2. 그러니까 이 식은 모양에 관계없이 안에 걸 더하면 항상 뭐가 되더라? 2가 되더라. 자, 한번 다시 볼까? F0과 F2가 같아요. 합이 얼마? 2. F3과 F-1과 같아요. 합이 얼마? 2. F1 더하기 X, F1 마이너스 X 합이 얼마? 2.
아무리 모양이 바뀌어도 그 안쪽에 있는 x값의 합이 얼마가 되면 2가 되면 이거 다 뭐야?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이거 어렵지도 않잖아, 그죠? 합이 얼마면 계속 반복되는 게 2라면 이건 대칭축이 뭐다? 1이다 읽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한번 연습해볼까요? 어렵지도 않아요. 자, f3-x인데 f5 플러스 x랑 모든 실수에 대해서 같아요 이렇게 줬다고. 아이, 선생님, 뭐 저 이거 가르쳐주지도 않고가 아니라 x가 없어지고 있잖아, 그지? 근데 합해보니까 합이 얼마? 8. 그럼 이건 무슨 뜻? 대칭축이 x는 3이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됐어?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선생님 왜 또 하나만 더? 욕심내지 말고 아니라 그냥 이왕 하는 거 하나만 더 할게.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거 하나만 더 할게. 잘 봐봐. 이왕 대칭축 얘기한 거 여기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봐. 다 왔어. 니네 이런 문제 푼 적 있지? 수아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뭐 이런 문제 푼 적 있을걸? 여기다가 x는 2 대칭축 이렇게 그어놓고서 이 안에다가 a, b, c, d 이렇게 사각형을 넣는다고요. a, b, c, d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구하세요. 이 문제가 범위 들어가는 애들은 기출 풀다 보면 한 3개 풀면 하나씩 나오는 문제예요. 진짜 많이 나오는 문제거든요. 교과서에 웬만한 교과서에 다 있어요, 문제가. 그럼 보통 이런 문제 어떻게 푸냐면요. A, B, C, D, E, 자, 파, A, B, C, D 얘네들 중에서 이 점들에 좌표를 찍어서 문제를 풀게끔 돼 있거든? 좌표를 찍어서 문제를 풀게끔 돼 있는데 제가 여기부터 조금 하나만 더 보여주려고 그래. 여기 잠깐만 한번 봐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래. A라는 점을 내가 좌표를 알면 뭐 X좌표가 1이면 Y좌표는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X좌표를 모르면 보통 뭐라고 두냐면 뭐 A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요. 그쵸? 그러면 그때 이 Y좌표는 뭐라고 두냐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몇 A? 4A 이런 식으로 많이 둔다고. 그치? 이런 거 할 줄 알지? 그런데 이 점과 이 점은 대칭축이 얼마예요? 2지. 그럼 여기가 A면 여기는 4-A 이렇게 쓰면 된다고. 됐어요? 다시. 여기가 A고 여기 대칭축이 2라고. 그럼 여기 뭐라고 쓰면 된다고? 4-A 이렇게 쓰면 된다고. 돼요? 대칭축이 2잖아, 그치? 그러니까 합이 얼마? 4. 그래서 여기는 4-A 이렇게 쓰면 된다고. 따라왔어? 그리고 Y좌표는 어차피 두 개가 뭐 할 거니까? 같을 거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뭐라고? 4A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고. 괜찮죠? 그러니까 대칭축이 2야. 그러면 합은 얼마? 4. 그러면 합이 2야. 그럼 대칭축은 얼마다? 1이다. 2야, 1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정리. 자, fx가 2차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2차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2차 함수의 특징상 무조건 무슨 축을 갖는다? 대칭축을 갖는다고. 무조건 2차 함수 대칭축이 있잖아, 그치? 근데 그런 2차 함수한테 난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 2차 함수가 f-1과 f3이 같아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럼 이거 무슨 뜻? 2차 함수는 무조건 대칭축을 갖는데 합이 얼마예요? 2. 맞아? 그럼 대칭축은 얼마다? 1이다. 그냥 이렇게 보면 된다고. 이건 사실 무슨 조건? 대칭축 조건이다. 이렇게 해석해서 푸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16번 문제 한번 잠깐 돌아가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보시죠. 네, 다시. F2랑 -4랑 뭐라 쓰신 거예요? F2랑 F-4가 같은데 얘가 몇 차 함수니까? 2차 함수니까 합이 지금 -2잖아요? 그러니까 대칭축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쓴 겁니다. 되시죠? 그리고 얘가 어디랑? X축이랑 접하니까 -1에서 중근을 가져야 돼서 식은 X 플러스 1의 제곱 뭐 이렇게 가질 거고 최고차항은 뭔지 몰라서 A라고 준 다음 F2가 3이다 가지고서 대입해서 A값 구한 겁니다. 네, 정리하실 분들 정리하시고요. 17번 하나 풀고 17, 18번 풀고 마무리하죠. 이거 뭐 너가 또 따서 푸는 거야? 제가
박은수한테 인수분해를 못하겠다니까 죽었어요. 이거 줬어? 들려줬어? 인수분해가 잘 안 돼? 그냥 그 보는 걸 모르겠어요. 보는 거? 보자마자 뭘 해야 될지 순서는 맞는데 그럼 한번 이렇게 싹 정리 그래서 하고 있는 거구나. 하는데도 아직은 잘 눈에 모르겠어? 잘 안 들어와요. 인수분해가? 네. 그래서 아까 이거 큰 것도요. 이거요. 이거 두 개 다 이거 인수분해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다른 문제야. 맞아. 둘 다 인수분해긴 한데. 자, 아무튼 근데 그거는 좀 약간 또 내용이 더 있어. 플러스 알파. 자, 하겠습니다. 이제 빨리빨리 할게요. 16번 했으니까 17. 자, 제가 17번 문제를 풀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거 시험에 나오는데 내가 이걸 기존에 본 적이 없다. 나는 시험에 이런 문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형태로 이런 처음 보는 문제가 시험에 딱 나왔다. 자, 그러면 풀지 마세요. 알겠죠? 계속 그 얘기하는데 풀지 마시고 다 풀고 시간 남으면 뭐 한번 읽어는 보시는데 뭐 읽어봐도 감이 안 온다? 그럼 그냥 찍으세요. 그리고 차라리 딴 거 풀어. 쉬운 거 검토는 한 번 더 하세요. 그게 훨씬 낫다고. 그죠? 하지만 뭐 우리는 공부하는 거니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다시 갑니다. 이 선생님은 진짜 일관성 있네요. 그죠? 함수하고 방정식으로 모든 어려운 문제를 다 몰아서 준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나 보지? 자, 다시 봅니다. 이차 함수 그래프하고 여기 직선의 그래프하고 두 함수가 있는데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다 이렇게 줬습니다. 이게 좀 너무 노골적인데 함수에서 교점의 x좌표라고 우리가 주면은 이걸 어디로 항상 우리는 끌고 와서 본다고? 방정식으로 끌고 와서 본다 이 얘기고요. 그럼 방정식으로는 두 개를 같다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fx는 뭐다? gx다 이렇게 방정식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함수에서 교점의 x좌표 알파, 베타는 방정식에서는 뭐더라 하면은 바로 두 실근이 되고 이 방정식에서 두 실근이 알파, 베타다까지 준 게 지금 첫 번째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당연하겠지만 알파라는 건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할 거고요. 베타라는 것도 이 식에도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F알파랑 G알파 같고 F베타, G베타도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낯설은 표현이 나온 게 HX는 FX 빼기 GX라고 줬거든요. 그럼 fx 빼기 gx는 사실 얘만 이렇게 한자 왼쪽으로 넘겨주면 되고요. 그럼 fx 빼기 gx가 hx가 되는 거고요. 그럼 얘를 내가 hx라고 이렇게 준다면 잘 생각해봐. 아까 알파 집어넣으면 두 개가 같다며? 그럼 여기다 이번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f알파랑 g알파가 같으니까 걔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해돼요? 마찬가지로 베타를 집어넣으면 두 개 같다며? 그럼 f베타, g베타 같으니까 f베타 빼기 g베타도 뭐가 될 거야? 0이 될 거야. 란 얘기는 알파 집어넣어서 0 되고요. 베타 집어넣어서 뭐 됩니다? 0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런 거 우리가 인수 정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어떤 값 집어넣어서 0 되면 x-알파를 인수로 가져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여기다 베타 집어넣어서 0 돼? 그럼 x-베타를 인수로 가져. 이렇게 볼 수 있고 최고차항은 내가 모르니까 그냥 a다. 이런 식으로 두시면 일단 기본적인 세팅은 다 끝났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이 물어본 게 좀 뻔하죠. f알파랑 f베타 값은 둘 다 0이에요. 이렇게 준 겁니다. 당연하지. f알파랑 f베타는 0인 거는 우리가 저기서 방정식 근을 알아냈으니까 당연히 0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hx가 이렇게 준 겁니다. 니은은 x축하고 한 점에서 만나면 알파랑 베타랑 같아요. 이렇게 줬거든요. 잘 봐봐. 이게 이제 되는 애들은 이제 너무너무 쉬운 문제인데 이게 아직도 함수 방정식이 안 되면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진다고. 다시 보세요. y는 hx가 있고요. 얘는 무조건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야. 선생님 왜요? 얘가 몇 차식? 2차식. 얘는 몇 차식? 1차식. 이러니까 2차에서 1차 뺀 식은 무조건 2차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2차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 x축을 우리는 함수로 뭐라고 부른다? y는 0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hx 2차 함수랑 x축이랑 한 점에서 만나고 있어 얘들아. 그러니까 교점이 몇 개야? 한 개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교점이 한 개인 상황을 우리는 다시 어디로 데리고 와서 푼다고? 그래, 방정식으로 푼다고. 방정식으로 풀면 두 개를 뭐하고? 같다 라고 놓으면 되고 그럼 hx는 0이다 라는 방정식에서 교점의 x좌표는 한 개? 그러니까 이건 무슨 근 갖는다? 중근 갖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맞지? 그런데 우리 아까 0 되는 값이 누구누구라 그랬어?
알파고 베타라 그랬어. 그런데 얘가 중근을 가지려면 당연히 이 두 개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합쳐져야 된다는 얘기야. 얘가 x-1, x-3이라면 x축하고 만나는 게 1, 3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근데 지금 얘가 교점이 딱 하나밖에 없어 라는 얘기는 실제로 그 만나는 점의 좌표가 같아야 되니까 당연히 알파, 베타가 어떻게 돼야 돼? 같아져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두 개가 다르면 여기 몇 개? 교점 2개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 얘기죠. 따라왔을까요? 그래서 얘는 알파, 베타가 같아야 됩니다. 니은 맞아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됐을까요? 자, 그럼 이제 디귿 보시죠. 디귿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디귿, 누둔. fx가 무슨 값 가지면? 최소값 가지면 hx는 여기서 최소값을 가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잘 봐봐. 이게 진짜 쉬운 문제야. fx가 최소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얘가 이차함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아래로 볼록이란 뜻은 이 아이의 최고창의 개수는 보가 뭐란 뜻이야? 양수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뜻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hx라는 아이의 식은 fx 빼기 뭔데? gx인데 그 친구도 당연히 최고창이 a잖아요. 왜냐하면 fx가 gx를 뺀 거니까 얘가 ax제곱 어쩌고 시작하면 여기서는 1차식을 빼도 최고창은 무조건 a일 거 아니야. 그치? 그 얘기인 즉슨 너도 무슨 값을 갖는다는 얘기야? 최소값을 갖는다는 얘기야. 그럼 이 2차 함수가 최소값 갖는다는 얘기는 마찬가지로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라는 뜻인데 근데 내가 또 알고 있는 건 이 친구하고 누구하고 x축하고 만나는 교점이 누구라는 걸 알아? 알파, 베타라는 것까지 알고 있는 거야. 야, 그럼 여기서 질문이 뭐냐? 최소값 언제 갔나요? 대칭축 언젠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야? 아, 오늘 했잖아. 대칭축. 합이 얼마야?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그지? 그걸 뭐로 나누면 된다고? 2로 나누면 된다고. 그러니까 대칭축은 뭐야? 너희들의 정 가운데에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 맞지? 근데 여기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아니라 빼기라고 줬으니까 무조건 얘는 틀렸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자, 마지막 18번 하고 네, 여러분들 좀 질문 좀 받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자, 일단은 보죠. 지금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제 3차식이 하나 주어져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3차식을 여기 보이는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했고, 그리고 그때 나머지를 제가 당연히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몇 차식으로 나서 1차식으로 나서 요런 상황으로 ax 플러스 b라고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qx를 그대로 데리고 와서 qx를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x-1을 나눌 때 나머지는 상수가 되겠죠. 그 상수는 1 대입해서 q1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결국엔 q1을 구하세요. 이게 지금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약간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 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정계수가 지금 2개 이렇게 있거든요. 나는 a하고 b를 구해야지 x에다가 1 이렇게 대입해서 q1을 최종적으로 구할 수가 있을 텐데 요 값을 우리가 수치대입법을 풀려고 딱 봤더니 대입할 수 있는 값이 하나밖에 없어. 이러면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죠? 보통은 미지수 2개면 대입할 수 있는 값을 2개 주는데 얘는 하나밖에 안 줬으니까 좀 어려운 문제일 거고요. 그러면 일단 대입부터 해보는 거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대입을 해봅니다. 그럼 식이 너는 마이너스 1, 너는 플러스 1, 너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여기는 싹 지워져서 0 되는 거 맞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면 a의 x 뭐 하는 거야? 마이너스 a 이렇게 하면 되죠? 플러스 b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두 개를 지우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고요. 보통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많이 하냐면 이렇게 문자 하나를 넘겨서 마이너스 1 플러스 a다 뭐 이런 식으로 식을 많이 바꿔서 문자 2개짜리를 식에서 하나짜리로 많이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b 대신에 누구를 a-1을 대입을 합니다.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요것만 이렇게 따서 떼고 올게요. a에 x 이렇게 되고요. b 자리는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이제 식이 정리가 되겠죠. 나 지금 계산 잘했냐? 조금 틀린 거 없죠? 마이너스 1.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식이 정리가 됐고요. 보통은 이러면 약분이 뭔가 되는 게 나오는데, 약분이, 자, 일단 공통인수가, 얘 같은 경우는
자, 일단은 보시면 이런 느낌인데, 아까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식이 나왔고, 여기서도 나왔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인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거까지는 이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대입해서 구할 수 있는 식을 하나 구하고, 그러면 지금 문자가 두 개 있는 식 자체를 하나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B를 가지고 넘겨서 A를 만들고 빼기 1 해가지고, 그대로 여기까지 오는 거는 일단 괜찮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보통 이런 문제들은 여기서 아까 약간 느낌 얘기했지만 이게 x 플러스 1로 약분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도 지금 마이너스 1이 있고 이 왼쪽 식도 x 플러스 1로 약분이 돼야 내가 식 하나를 더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상태로는 약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약간 식 변형을 하는 게 어떻게 하냐면 요 마이너스 1을 왼쪽으로 넘깁니다. 그래서 식을 좀 다시 위쪽에다 깨끗이 써보면 여기다 쓸게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x 11제곱에 x 8제곱 더하기 x에다가 여기 있던 마이너스 1을 왼쪽으로 넘기면 이제 플러스 1이 되고요. 그리고 너 같은 경우는 x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여기가 qx, 그리고 너는 a로 묶으면 x 플러스 1이다. 뭐 이렇게 이제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공통으로 갖고 있는 인수가 x 플러스 1이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너도 잘 보면 여기에서 x 8제곱으로 묶으면 얘가 이제 x 세제곱 더하기 1이 되고요. 그리고 너도 여기서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이제 식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공통으로 누가 다 있다? x 플러스 1이 전부 다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인수분해 해보면 이게 이제 x 플러스 1에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양변을 전부 다 x 플러스 1로 나눌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이 식부터 나눠보면 너는 x 플러스 1로 나누면 x 8제곱에 이제 너는 지워지고 없어지니까 얘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x 8제곱에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너 같은 경우는 x 플러스 1로 나누면 1 남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플러스 1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너는 x 플러스 1에 1차씩 남고 qx, 그리고 너는 x 플러스 1 나누면 뭐가 된다? 이제 플러스 a가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식에서 a 값을 이제 구할 수가 있거든요. x에다 누구 대입? 이제 마이너스 1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고요.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너는 1이죠. 1 곱하기 너는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 그럼 너도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3 이렇게 되고 얘는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여기가 샥 죽어서 여기 a 이렇게 남잖아요. 따라서 a 값은 얼마다? 4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 a 값을 다시 아까 식에다 대입해서 누구 값 나오니까 b 값 나오니까 b 값은 3이에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게 아까 나머지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식을 지워버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원래 식을 좀 다시 한번 그대로 써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식을 x 11제곱 더하기 x 8제곱 더하기 x를 누구로 나누면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고 qx로 나누면 여기가 지금 ax가 이렇게 4x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ax였으니까. 그리고 플러스 b에다가는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 3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이 완성이 됐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구하는 게 이제 문제에서 나한테 q를 구해라 이렇게 줬으니까 요거 x에다가 누구 대입해서 1 대입해서 1 더하기 1 해서 여기는 3 되고요. 너는 2의 제곱이니까 4, 여기는 q1,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7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게 얼마야? 이게 3.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4면 되죠. 그래서 q1은 이제 빼기 1이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그죠? 조립제법 하지 말고. 근데 이게 이 패턴이 좀 많이 나와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식을 마지막에 하나 좀 넘겨야 된다가 좀 약간 승부수였는데 어찌됐든 이런 패턴은 꽤 이렇게 좀 정형화된 패턴이니까 알고 계셔야 됩니다.